대표님 스튜디오 예약에 중복될 줄 몰랐어요. 너무 죄송해요. 괜찮아요. 맨날 그 하얀 배경 앞에서 막 각 잡고 찍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회식 겸 조명도 좋네요.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제가 요즘에 대표님 네. 그 영상 댓글들을 쭉 보는데 요즘 사장님들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. 직원들한테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끙끙대실까요? 말할 수가 사실 없죠. 힘들지. 직원들이 나가면 큰일 나니까. 대체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항상 늘 의리해요.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사장님들이 대부분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. 근데 동생, 형, 뭐 동생, 언니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주변에 많이 봤는데 안 좋아요. 그리고 빨리 망해. 오히려 착하신 분들이 가게가 좀 빨리 망해.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. 근데 착한 게 나쁜 건 아닌데. 착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데 그러면은 오늘 술도 한잔 먹겠다 좀 편하게 제가 왜 착하면 빨리 망하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왜 독해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줄까요? 꿀팁을 또 전수해 주시는 겁니까? 네. 잘 듣겠습니다. 아니 근데 직원한테 잘해주면 네. 고마워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나요? 원래는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봤죠. 네. 그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. 예를 들면은 저도 이건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가 한 5분 10분 지각을 했어.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 일도 잘해서 그냥 좀 늦었네,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줬어. 그럼 그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은 이 집은 지각해도 되네?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.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차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. 그러면은 앞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데 뒤에 유리창도 누가 깬다. 시간이 지나면. 왜냐면 이미 깨졌으니까 저거 버려진 차 아니야? 그래도 되는 건가? 이런 느낌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네. 매장도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직원들이 물이 들어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사장님은 착하다 보니까 하다가 완전 다 난장판이 되는 거지. 컨트롤이 안 돼. 매장에도 그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안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은 지각해도 되고 1분 일찍 가도 되고 유니폼 안 입어도 되고 닦는데 대충 닦아도 되고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. 일단 사장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왜 착한 사장이 빨리 망하는지 어떻게 독해지면 되는지 한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배고프니까 기본 안주라도 좀 먹으면서 얘기할게요. 너무 배고파? 일단 첫 번째는 채용 때부터 면접 때부터 좋은 사람을 골라야 돼요.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잘못 들어오면 온데 다 흐려놓거든요.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래서 저는 면접 볼 때 차라리 그냥 더 겁을 확 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. 저도 그렇게 했었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 한번 잘못 뽑으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손해보는 거니까 직원 뽑을 때부터 약간 우리 매장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? 저희 매장 주말 되게 바빠가지고 막 대여섯 시간씩 앉을 시간도 없다. 약간 이렇게 뽑고 나면 요즘은 해고하기도 많이 힘드니까. 그쵸.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좀 해고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매장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빡세게 좀 전달하고 진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. 결론적으로 보면은 면접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. 그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히려 겁을 줘가지고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을 면접 때 미리 걸러내는 거네요. 그러면 어느 정도 한 80%는 걸러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약간 망설이는 친구들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. 그런 친구들 이제 체험하면 안 되겠지. 확실하네요. 저는 항상 이제 하는 편인데 뭔가 미션을 하나 줘요. 면접 보러 올 때.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자필로 5문장으로 해라. 뭔가 하여튼 작은 미션을 주면은 그 미션을 해오는 친구 있고 안 해오는 친구 있는데 안 해오는 친구는 거의 거르는 편이죠. 그것도 안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우리 매장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요? 당연히 못하지. 그럼 뽑기 전에는 겁을 줘서 미리 걸러냈으면 이제 검증됐으니까 조금 친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? 친해지면은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나쁜 점이 더 많아.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형 동생 하지 마라. 항상 얘기하거든요.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. 네, 뭐 그건 그런데 누가 저것 좀 닦아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왜 잘못됐냐면 회장님 이거 3시까지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3시까지 닦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. 듣는 저도 느낌이 다르게 들려요. 그게 심리학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. 라벨링 효과라고. 네. 그 사람한테 어떤 라벨, 그러니까 어떤 이름표와 직급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이걸 잘 해야 되네?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, 심리학적으로. 그 명함을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.
그렇죠. 스타벅스 같은 데 보면 알바생한테 이름 부르거나 하지 않잖아요. 맞아요. 파트너님이라고 네. 부르잖아요. 그리고 뭐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도 거기 청소부들한테 뭐라고 부른잖아요. 배우님이라고 불러요. 디즈니랜드 하나의 그 컨셉 아, 맞아요. 네. 직원분들한테까지 이식시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제가 일하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말을 잘 안 놓는 편이긴 해요. 아직도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말 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결론은 그 사람의 어떤 직급이나 뭐 이름표를 붙여서 존칭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. 형 동생 하고 나면은 사실 공과사 구분 안 돼요.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죠. 다시 절대 못 돌아가지. 난 그런 사장님들 많이 봤어요. 아, 이미 형 동생 산지 오래돼가지고 뭐 일을 못 시키겠대. 그럼 애매해지는 거지. 그러면은 뭐 그 친구 뭐 잘할 수도 없고 일도 잘 못 시키고 왜 데리고 있어 내가. 그 친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. 그냥 착한 사장님들이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친하게 지내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것보다 이거 해놔 이렇게 시켰는데 그거를 사장님의 성에 안 차게 마음에 안 들게 해놓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. 네,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약간 사장님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자면 제가 영선 씨한테 여기 테이블 좀 닦아놔요 했어요. 네. 어떻게 닦을 거예요? 크림콜 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닦지 않을까요?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닦는 기준으로 닦겠죠.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매장에서 닦는 방식이 따로 있어야 돼요. 예를 들면 알코올을 뿌린다. 아니면 어떤 매장은 소주 남는 걸로 분무기 채워가지고 소주 뿌리고 닦고 나서 물기까지 제거하는 게 그 매장의 매뉴얼이 될 수도 있는데 매뉴얼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말로만 시키면은 이 친구는 그거 계속 까먹거든요. 그쵸. 사람마다 또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. 체계화가 돼서 시스템으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그걸 어려워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각 항목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종이로서 뭔가 좀 얘기를 해주면 모르는 직원들은 그래도 보거든요. 그러면서 더 빨리 익혀요. 이것도 착한 사장님들이 잘 못해. 막 그렇게까지 하면 직원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. 막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채용할 때부터 우리 매장은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. 할 수 있어요?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 오히려 보여줄 수 있어서 그 면접 보는 사람도 확실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면접도 통과하고 네. 매뉴얼도 받아서 일을 시켰는데도 일을 만약에 못하는 직원 이런 네.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막 자르기에는 요즘에 노동청도 너무 많이 가고. 일 못하는 거는 사실 저는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.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습관이 좀 중요한 거지.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지각을 자꾸 해요. 그럼 이 친구를 자를 수가 없잖아. 네. 그냥 막 잘라버리고 하면서 그리고 노동청 가거든. 그러지 말고 서약서나 경위서를 써야 돼. 이 친구가 언제 이렇게 지각을 했고 그리고 뭐 서약서를 썼다. 그래서 몇 번 이제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우리가 해고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했다. 그게 있으면 노동청에 가서도 괜찮아요. 그거 종이 한 장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. 이 친구가 업무를 못할 정도 이렇게 계속 태도에 안 좋은 습관을 보여서 서로 이제 그만두기를 합의하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노동청 가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네. 그게 없으면 이제 가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. 착한 사장님은 그런 걸 못해. 그래서 제가 독한 사장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는 솔직히 독해져야 돼. 기본인데 우리 이제 일반 매장에서는 매장도 작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당해보면은 진작에 그런 걸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죠. 그때 그럼 못하는 친구가 반대로 일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? 그냥 칭찬만 많이 한다고 다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죠. 칭찬도 해주는 건 맞는데 말뿐인 칭찬은 오래 못 가요. 그 유효기간이.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나요. 계속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아이고 잘했네. 아이고 내 새끼. 아이고 잘했네. 계속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죠. 확실하긴 하죠. 네, 보상을 줘야죠.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 체계 없이 그냥 주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착한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다가 좀 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영학에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들어봤어요 혹시? 부름이요? 부름의 기대 이론. 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있으면 직원들도 그걸 알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런 보상을 얻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렇죠. 기대를. 네. 그러면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이걸 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. 특히나 큰 매장일수록 그런 보상 시스템이 있어.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가 나가고. 매출도 매출이지만 뭐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매장의 손님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분파인 사장님들이 있어요.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그럼 다음에 고생했을 때 안 주면 어떻게 돼? 서운하죠. 서운하죠.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.
오늘도 이제 그 얘기 코칭해 주다가 왔는데 네. 어떤 한 사장님이 연말에 직원들 보너스 주고 싶은데 급여가 이제 15일이니까 네. 연말 보너스를 주면 1월 15일 날 급여랑 같이 통장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말 분위기가 안 나잖아. 맞아요. 급여를 1월 15일 날 받으니까. 그래서 그거는 따로 현금 봉투로 주고 1월 달에 급여 명세서 처리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되거든요. 현장에서 바로 그 날짜에 맞춰서 현금을 주는 거랑 나중에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통장으로 그냥 온라인상으로 돈을 붙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도 좀 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해요. 그리고 너무 이 보상 시스템이 복잡하잖아요. 네. 직원들이 잘 거들떠 안 봐요.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지. 예를 들면 보통 평균 한 100만원 파는 매장인데 하루 300만원 팔면은 5만원 주기로 했다. 300만원 어떻게 팔아?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. 손님 더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지.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와도 뭐 100만원 이상 넘기가 쉽지 않은데. 네. 그러니까 그 보상 시스템 자체가 딱 직원들이 봤어도 이거 해볼 만한데?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체계화된 그런 보상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. 목표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사장님의 능력이 되겠네요. 그 사장님들이 착하잖아요. 그리고 또 목표를 낮게 설정해요. 독한 사장님들은 그 기준을 잘 제시를 하는데 착한 사장님들은 처음에는 기준 낮췄다가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. 너무 돈이 많이 나가거든. 그래서 조금씩 올리잖아요. 그러면 직원들 사기 많이 떨어지지. 피디님, 제가 오늘 좀 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이에요. 현실이라서 제가 사장님들 진짜 거의 수백 명, 제가 봤을 때 직접 대면한 사장님만 한 200명 넘는 것 같고 뭐 강연이랑 이런 거 합치면 진짜 1000명 이상이거든요. 근데 그 사장님들이 저는 독해졌으면 좋겠어요. 착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서 제일 나쁜 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장사 안 돼서 직원들 월급 밀리는 사장이 제일 나쁜 사장이에요. 그거는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. 그 사장님이 제일 나쁜 사장이라서 제가 착한 거는 착한 거대로 그냥 그 모드를 유지하시고 한편으로는 독해야지 살아남아요.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직원 관리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한테만큼은 착할 때는 착하더라도 완전히 독해져야 된다.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. 사장님이 독하게 마음 먹어야 직원들 내 체계도 잡히고 가게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잘 되겠네요. 네, 그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시는 사장님도 꽤 많이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냥 다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런 매장은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럼 카메라 킨 김에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해주시죠. 이렇게 좀 강하게 인식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장님, 뭐 제가 착한 사장님이 뭐 망한다고 막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. 독해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독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오늘 그래도 제 이야기에 이 술자리에서 너무 제가 편하게 얘기했거든요. 그래도 그나마 좀 인사이트를 얻었다 하시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안 좋게만 듣지 마시고 꼭 독한 사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건프였습니다. 됐나요? 건배.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지금도 보면 우리 술 한 잔씩 하면서 네.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영선 씨한테 오빠라고 불러요. 이러진 않잖아 내가. 그 공과사는 그분